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주식시장 오늘도 예측 불가의 매력을 뽐내고 있네요. 마치 뭐가 나올지 모르는 블라인드 데이트 같달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자동차 시장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 현대차의 미래를 이끌 숨겨진 엔진이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모두가 열광했던 전기차 신화에 슬슬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이른바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들의 폭발적인 구매가 끝나고 대중화로 넘어가기 전에 일시적 수요 정체 구간에 딱 들어선 거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관세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대차가 꺼내들 비밀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둔화되는 전기차 수요와 예측 불가능한 무역 장벽이라는 거대한 역풍이죠. 이건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똑같이 마주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센 폭풍이 현대차의 성적표에는 과연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숫자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아주 흥미롭게도 서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우선 겉으로 드러난 성적은 정말 놀랍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 모두 2025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죠. 이 숫자만 보면 그야말로 탄탄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화려한 매출 뒤에는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차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무려 40% 가까이 곤두박질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기차 판매를 위한 막대한 인센티브, 즉 보조금과 예상치 못했던 미국 관세 폭탄이라는 아주 강력한 원투펀치를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실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 문제로 회계에 반영된 금액만 무려 1조 4,600억 원이에요. 이 숫자 하나만으로 이익의 상당 부분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셈이죠. 이건 글로벌 무역 정책의 작은 변화가 기업의 생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동차의 보닛을 열고 어떤 엔진이 실제로 돈을 벌어오고 있고 어떤 엔진이 오히려 돈을 태우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여기에 현대차의 미래를 가늠할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현재 판매 구성을 보여주는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전기차가 독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 비중을 꼼꼼히 뜯어보면 조용히 하지만 아주 꾸준하게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의 존재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기차의 딜레마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전기차는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배터리 비용에다가 테슬라가 시작한 출혈 경쟁, 이 치킨 게임 수준의 가격 전쟁 때문에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조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 하이브리드는 기존 내연기관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묵묵히 그룹의 현금을 창출하는 진짜 수익 엔진, 알짜배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20년 투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식기 시작하면 오히려 좀 지루해 보이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쪽이 결국 주목받게 되어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다울투자증권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생산량을 연 5만 대에서 10만 대로 늘리기만 해도 마진율이 7.9%에서 11%로 껑총 뛰어오릅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마법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하이브리드는 더 이상 전기차 시대로 가기 위한 단순한 징검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화려한 미래에 든든하게 자금을 대주는 현금 창출원, 우리식으로 말하면 캐시카우, 바로 그 자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이 강력한 현금 창출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할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미래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동작전입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 카드, 즉
수익성이 검증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2030년까지 무려 18개 이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하면서 현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아마 2027년에 등장할 이 EREV, 즉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차의 그 부드러운 주행감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비싼 배터리 용량을 확 줄이는 대신 작은 엔진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주행거리 불안을 완전히 없애버린 모델이에요. 이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그 거대한 중간 시장을 완벽하게 공략하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각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각기 다른 카드를 꺼내드는 아주 영리한 맞춤형 전략을 구사합니다. 마치 날씨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요. 관세 장벽이 높은 북미에서는 수익성 좋은 하이브리드 SUV에 집중하고 환경 규제가 아주 강한 유럽에는 소형 전기차를, 그리고 신흥 시장에는 가성비 좋은 모델들을 유연하게 투입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실전 투자자들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현대차의 이 유연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하이브리드에서 EREV, 그리고 전기차로 이어지는 이 균형 잡힌 라인업이 시장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확인해야겠죠. 둘째, 외부 리스크, 특히 올해 있을 미국 대선 이후에 IRA 정책과 관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생산 유연성입니다. 수요에 따라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은요, 다른 경쟁사들이 정말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현대차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로의 전환입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은 더 이상 쇳덩어리,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구독 서비스와 같은 고마진 소프트웨어에서 진짜 돈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차가 2030년까지 2자릿수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고 자신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현지 생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좀 아끼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예측 불가능한 관세 폭탄과 같은 정치적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방어막이자 해지 수단이 셈이죠. 결국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현대차는 분명히 아주 견고하고 유연한 전략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레이스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는 현대차가 어떻게 하이브리드라는 아주 든든한 현금 창출원을 통해서 단기적인 폭풍우를 이겨내고 전기차라는 미래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지 그 생존 전략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분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대차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너머의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